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2096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2103 어제 고점과 비슷합니다. 일단 21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들 좀 쏟아져 나오고요. 단기적인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약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72억 원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여전히 좀 적지만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도 853억 원 팝니다. 그리고 기관이 917억 원 사주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골고루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0.75%, 0.8%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71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장 초반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근데 12시 이후 정오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한 지수가 지금 브레이크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 연기금만 지금 사주는데 77억 원 지금 소폭 매수기 때문에 시장 낙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브리핑해드리자면 지금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는 바람에 시총이 같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 무너지면서 같이 투매 현상 나타나고 있고 신규 상장 IPO된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급락이 일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유 없는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더 불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185원대에서 움직입니다. 1원 10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전 시간대와 환율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동향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장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 외국인 매수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변하고 기관이 바톤으로 매수에 임하면서 장중에 210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소량의 매도를 계속적으로 혼조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는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수급적으로 매수를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이 주체가 돼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세도 기관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오히려 일단은 관망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는 18일에서 19일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시장에서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면 7월 아니면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스닥 상승의 연상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짙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만 한 번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장세가 호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목해서 이슈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그리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밖에 그리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투자 쪽에서 유명한 짐 로저스 회장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회사에다가 그리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림으로써 그리핀이 어떻게 보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미래의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성으로 한번 이제 올라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며칠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안정된 뒤에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 섹터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론을 비롯한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캠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하웨이가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내 업체들이 좀 성과를 낼 거라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하웨이라든지 일단 미국에 대한 그 중국 전반적인 제재는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도체에서 쉬었던 스마트폰 관련된 SFA라든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나 코스닥 기술적 분석상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 말까지 G20 회담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오늘 마감 전략으로는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성 장세도 대비해야 되고 볼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동사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그동안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조금 주가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고객 다각화입니다. 그동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 SDI 쪽에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곳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LG화학 그리고 CATL 그리고 비아디 등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된 선도업체들에 대한 매출 증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뒷받침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신규 공장인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한 가동 전망입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도 이제 이런 공장 가동 지연에 따른 이 반영이 늦게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늦게 움직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계단식으로 25%씩 상승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100% 가동할 시에는 매출액이 2배 이상 나오는 그러한 그 외형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용 동방 매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아디라든지 그리고 CATL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향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주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 낮은 밸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53,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신용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엄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오후 들어서 좋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 위원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사명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아이리버였는데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원과 음반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좀 유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협찬사 얼마 전에 부산에서 팬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암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책에 따른 아스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방탄소년단이 대단한 것을 또 한번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이 드리머스 컴퍼니는 조금
그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픽 관련된 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오디오 케이블을 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램핀하고 또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KT의 아동용 스마트 로봇을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좀 상용화되면서 거기에서 파생하는 산업이 좀 확장이 되는 게 바로 또 AI하고 또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데 이달이죠.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6월 22일에 이 상암에서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그 개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스피커도 또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매장에서의 그 직원들의 이치가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성인식 스피커입니다. 어떤 제품,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전자 마트 이런 데 갔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가서 그 스피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말을 하면은 그 스피커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음성 인식에 대한 스피커 쪽 시장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블랭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무선 충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제 2차 전지로 가겠죠. 2차 전지가 되면은 전기차, ESS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쪽 콘텐츠 쪽, 엔터테인먼트 쪽하고도 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램핀, AI, 자율주행 이렇게 다양한 그 4차 산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성장주들은 좀 여러분께 좀 길게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좀 실적이 계속해서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이런 게 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자,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약 2천억,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되겠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조금 4월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를 좀 멈추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목표는 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32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해서 나올 때도 한 번씩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PC 디렉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좀 수입해서 국내에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주로 프로세서죠, CPU, 그 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IT 하드웨어를 좀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그 방향에 발을 맞추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제품도 유통을 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하나의 어떤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같이 날씨가 많이 더울 때 외출했다가 집에 이제 들어왔을 때 좀 시원함을 좀 느끼고 싶으면은 에어컨을 좀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어두우면은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좀 위험할 것 같다 하면 조명을 또 켤 수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했으면은 보안을 해야겠죠. 지킬 줄 알아야겠죠. 만약에 이제 집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보안이 뚫려서, 해킹이 뚫려서 자기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집니다. 사물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도 관련 제품도 유통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프랑스에서 드론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드론이 상업, 국방, 그 다음에 또 재난, 그 다음에 범죄 잡는 데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수색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서 드론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만들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은 매년 거의 100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8입니다. 오늘 조금 강세가 좀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광폭이죠. 중계기를 이제 설치하는 이 5G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SK텔레콤 쪽에서의 양자 모듈, 그래서 5G 그쪽에 좀 어떤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 바로 SAT가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을 개발하는 업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른 5G 통신보다도 이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AT도 오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앞으로도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요 이제 거래처가 우리 통신 3사를 다 수요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 그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축전기의 70% 이상을 여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SAT가. 그래서 거래처는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국도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지자체, 각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5G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돌파를 했다는 거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연내에 한 400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 나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연내 1000만 명, 그리고 2024년까지에서는 한 19억 명이 좀 가입할 것으로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5G 관련된 사이클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했고, 미국도 이제 한국과 미국하고 제일 처음에 상용화했죠.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이렇게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오늘 어제였죠. 어제 화웨이 회장이 이렇게 미국에서의 그 압박이 심할지는 좀 몰랐다. 뭐 대학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뭐 이런 기구 자체도 참여를 못 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표현했죠. 그러면서 그 통신 장비 쪽에서의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3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SAT도 상당히 좀 수급이 좋다라는 거 고객들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강세에 좀 보였다가 좀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박물관, 그 다음에 과학관, 전시관,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DMZ 평화공원이 만약에 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시관 설치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공테크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일인가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남북 간의 대화,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어떤 확답이 오지 않았는지 일단은 시장에 어떤 저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뭐 아까 박물관, 뭐 전시관, 테마파크를 뭐 기획 설계하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죠. 리모델링 쪽도 좀 연관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미래부에서 추진했던 체험형 VR 게임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거. 앞으로 이 5G 시대가 되게 되면은 VR, 가상현실, AR 등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좀 좋다라는 거고, 대표께서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에 좀 참여하면서 이재명 그 당시에는 시장했죠. 근데 이제 도지사로 갔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로서도 좀 정치인 테마주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선 그 주자들을 좀 내세워서 미리 대선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보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을 좀 전략을 좀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4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엔즈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자, 모엔즈 같은 경우는 전문 레미콘 회사입니다. 충남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충남에만 공장을 둔 게 아니라
강원도 춘천과 언주에도 이 레미콘 회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인해서의 어떤 구역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미콘을 가지고 차가 이동했을 때 일정 시간과 일정 거리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많은 시간 이동하는 동안에 소비가 된다고 하면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리적인 제한적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DMZ 평화공원이 조성이 된다 하면은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 중에서 바로 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모엔지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김기수 전 대표 이사입니다. 현재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인데 이분께서 아름다운 재단 이사직을 좀 역임하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하고도 좀 관련이 되면서 박원순 테마주로 엮였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간에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가 부각이 됐을 때 모엔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머스 컴퍼니부터 모헨지까지 5종목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 유통주죠. 신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제 온라인 쇼핑 부분을 그 ssg.com으로 통합을 했죠. ssg.com 같은 경우에는 그 쓰기라는 광고 이후에 인지도가 굉장히 크게 좀 높아졌고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좀 꾸준하게 높인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ssg.com의 그 프리미엄 아울렛관을 오픈하면서 그 온라인 부분의 매출 성장이 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세계의 5월 매출액은 1,305억 원으로 전년비 9% 정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아무래도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 둔화가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그 매출 성장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화점의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이익의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시내 면세점 부분의 외형 성장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4월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4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를 한 모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과 또 면세점 인당 구매액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면세점 부분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2분기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은 좀 꾸준하게 높여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모멘텀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조금 잡았어요. 근데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약간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만 원, 29만 원 후반 정도에서는 아마 하방 경직성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또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9만 6천 원인데요.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낙폭과대 대형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아스달 연대기라는 대작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아스달 연대기는 그 500억 이상이 투입된 대작 드라마죠. 네, 장동건 씨나 송중기 씨를 비롯한 유명 배우가 또 다수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이달 초에 그 첫 방송이 된 이후에 신선하다는 호평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난해하다는 비판도 같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과 뭐 비슷하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은 뭐 실패를 딱 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청률이 한 7%대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청률 추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률 자체로 뭐 수익이 크게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증권사 분석 리포트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젠네카를 제외한 모멘텀은 좋아요. 해외 판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1분기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매출액은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양 판권 매출액은 2배 이상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서 체크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해서 역사적 PER 밴드 하단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평균 PER이 50배 수준까지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그런 가격에서 최근에 PER이 25배 수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저 PER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이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이 65,000원이기 때문에 65,000원대를 웬만해서 이탈하지 않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오늘도 한 1%대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전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이죠. 한 65,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 삼형 엠텍입니다. 삼형 엠텍이 최근에 이제 수조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어요. 독일 오토색사와 산업기기 구조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 60억이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계약이 유로화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의 원화가 지금 해외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원화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환이익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 삼형 엠텍이 해외 구조재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오토텍사는 꾸준하게 그동안도 구조재나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왔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달에는 이제 루마니아 중공업체와 또 34억 규모의 구조물 구조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형 엠텍 같은 경우 구조재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부각이 많이 되면서 해외 수주도 좀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한 3억 원 정도밖에는 좀 안 되지만 최근에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성과를 좀 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들 모두 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형 엠텍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진 관련주로 엮여 있죠. 진동을 흡수하는 댐퍼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내진 설계 관련된 기술 부분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지진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강진도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내진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형 엠텍의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 3,3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텔레필드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5G 관련주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도 보셔야 되고 하반기까지 볼 게 5G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테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했었던 5G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죠. 국내 통신사들의 5G 설비 투자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하루 평균 5G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체 가입자 거의 100만 명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통신사 간 5G 전국 커버리지 선점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5G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잘 안 터집니다. 5G 신호가 자주 끊기거든요. 근데 5G 기지국은 이제 4G에 비해서 기존에 한 2-3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국내 기업의 실적이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5G 장비주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5G 장비 글로벌 점유율도 좀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30%로 세계 1위예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화웨이 제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 통신 장비 점유율이 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주로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통신 3사에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종가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900원, 선절가는 3,3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 종목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국의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EDAC 테크놀로지를 3,500억에 일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회사를 편입을 하는 건데 이 인수 효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사업 그리고 국내 항공기 엔진 사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엔진 부품 제조사 인수에 따른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미국의 GE를 비롯한 엔진 제조사의 그 인적 거점에서의 수주 확대라든지 또 제품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M&A 후보를 꾸준하게 물색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후 추가적인 M&A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은 매년 5% 이상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하나그룹은 향후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과 방산 부분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한 4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외형 성장 기대감은 조금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번 인수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서를 다시 한번 부인을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맞지만 높은 부채 그리고 높은 매각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또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종가 부근에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무겁지만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35,000원, 손절가는 장기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대 3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큰 종목, 작은 종목 골고루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고요. 어떻게 보유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해인 말씀해 주셨죠? 어땠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예. 시장이 좀 흔들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상당히 좀 잘 잡고 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가지고 크게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비 업체인데 이거를 이제 특히 캐터필러 같은 거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유지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도 이제 해인 사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신재생 쪽하고 또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의 중국 쪽에서 히토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히토로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원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장비 업체가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관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좀 보내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 자원 개발하고 해서 남북 경협조로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좀 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북한과 있어서 좀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기존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성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그 5개 정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SA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T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을 개발하고 좀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그 SK텔레콤 쪽에서의 앞으로의 그 이동통신 5G 쪽에서 이 모듈 쪽도 시장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이야기도 상당히 나왔었죠. 그러면서 조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오늘 좀 SAT도 좀 장중에 지금 한 9.45%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한 6%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거래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사가 다 납품을 합니다. KT, LG, U+, SK텔레콤. 그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중축기가 10% 이상을 이 SAT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납품하고 있느냐?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그다음에 국도관리사무소, 지자체 그리고 각급의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5G 가입자 수가 연내 우리나라 시장이 400만 명이 좀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연내 1000만 명 그리고 2024년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이 19억 명이 5G에 좀 가입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 수치가 나왔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좀 상용화 좀 시작을 했고 다른 나라죠 뭐 중국, 인도 그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런 각국들이 앞으로 5G 시대가 오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5G 쪽에서 특허가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2등이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의 제재를 좀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위축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제 화웨이 회장께서 이렇게까지 미국이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쪽 부분도 상당히 좀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갖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이 형성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매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급격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기대 심리죠. 꿈을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이 5G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캐파죠. 수익이 한계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에고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4,000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된 3가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지금 첫 번째 1안으로 지금 권고안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평균 17.8%가 할인되는 권고안이고요. 기존에 3가지 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 안,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패턴에 맞춰서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수급관리 차원에서 지금 당정에서 합의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1번 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분봉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수급의 변화나 주가의 흐름 자체의 변동은 없는 상황으로 기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APTC 단기 접근 종목으로 지난 시간에 연결해 봤는데 어땠습니까, 이 종목? 네, 흐름은 좋습니다. 네. 급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수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추세가 아주 좋아요.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흐름들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도 조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6,800원이에요. 6,800원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대부분 좀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 한 종목 텔레필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필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급등 후에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하락했을 때 밑꼬리도 달렸어요. 이게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분봉상 하락, 밑에를 잡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 5G 관련주는 금방 안 끝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텔레필드는 다른 5G 관련주 대비해서는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 5G 관련주 보시면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텔레필드는 올해 상반기 계속 바닥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찍고 이제 막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5G 대비해서는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오늘 고점 근처 되겠죠? 하면 3,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가격 전략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특징주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시 20분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하 의원님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나노메딕스입니다. 오늘 점상 갔는데. 예, 그래핀이요. 예, 이제 그래핀 해가지고 좀 올라갔는데, 스탠다드 그래핀에 짐 로저스 회장이 그전에 이제 투자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나노메딕스가 전환 사채를 해가지고 100억 정도 좀 투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스탠다드 그래핀의 2대 주주가 좀 되면서 그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급등했는데 일단 좀 회사를 우리가 좀 보더라도 조금 회사는 좀 좋지가 않다라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최대 주주가 좀 비중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좀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흘러간다라고 기대 보시면 되겠지. 이거를 꼭 굳이 좀 추격 매수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주 자체가 지금 5%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 그다음 실적도 뭐 작년, 재작년 그렇게 좋지 않은 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주로서 이렇게 주가가 간다는 것만 좀 보시지 이걸 추격 매수 하시는 것은 좀 금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상한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열려있는 종목 따라가기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사실 이건 뭐 없던 얘기인데 예. 그래핀 대장주가 됐잖아요. 원래 예. 국일제지였는데 예.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잘 갔어요. 예. 뭐 메탈 소재 관련된 예. 종목들 잘 가고요. 예. 그러면 심리상 예. 이 점상한가 간 종목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네.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하는데 네. 어때요? 경험상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이번 주에 조금 어떤 이슈가 좀 트렌드가 보면은 수소차 그 개체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개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조금 더 오히려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특수 소재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새로운 종목들을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수익이 빨리 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바닥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애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팁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오늘 특징주로 그 파트론을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IT 부품주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고 또 화웨이 제재에 따른 뭐 반사수혜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IT 부품주 내 카메라 모듈주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론 신고가를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주 웬만한 종목군들 거의 다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고 파트론 같은 경우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까지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스마트폰이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멀티카메라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급형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늘어나고 프리미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 보면 후면 카메라가 거의 4개까지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소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화소와 카메라 모듈 수 증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카메라 모듈주의 수익성 개선 요인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정체돼 있지만 카메라 모듈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모듈 업체는 선별적인 성장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테마주 장세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 이런 장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가 아마 파트런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3110번님께서 DGI 4,2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종목 어때요, 하 위원님? 조금 과거에 조금 올라갔을 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손절 구간을 좀 놓치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사 자체가 좀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사가 적자가 났더라면은 좀 문제가 되는데 2017년도에 좀 좋았다가 2018년도에 좀 좋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의 정부 쪽에서의 좀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을 하기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지시고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홀딩을 한번 더 해보자. 장기적인 안목을 좀 발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9번님께서 3호개발 5,900원에 비중은 13%,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오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좀 나오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한신공연과 이제 터널공사 수주 200억 정도의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널 관련주이기 때문에 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또 묶여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테마성도 띄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견조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시장의 이제 거래량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미달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이제 그 정도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할 듯 했지만 5일선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5,700원 매물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되 목표가는 5,700원, 5,700원 선까지 기다리셨다가 손실을 줄이셔서 나와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 개발까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벌써 27분 향해 가고 있고요. 동시효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097포인트대 여전히 0.3%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위아래 사실 진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장중 고점은 어제와 비슷한 2103포인트, 2100선을 재차 돌파 시도는 하는데 뒷심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정오 지나면서부터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오면서 밀렸고요. 다행스러운 건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여전히 파네요. 93억 원, 그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1,145억 원대까지 나옵니다. 개인은 일단 상승장에서 팔고 보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217억 원 사는데 오늘은 금융투자투신연기금 606억, 386억, 649억 원 골고루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종목별 장세인데 전체적으로 소폭 오르거나 소폭 빠지는 정도입니다. 현대차 반등 성공했고요. 셀트리온도 1.46%대까지 상승폭 키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LG화학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까지 전체적으로 소폭씩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0.8%대까지 늘어났던 낙폭이 0.58%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714.93.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쭉 보시면 723부터 713까지 고점 대비 10포인트나 급락했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사는데 개인이 717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투신도 지금 매도 물량 줄였고요. 연기금이 115억 원대까지 조금씩 매수 물량 늘리면서 100억 원을 넘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470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가 시총 상위주들의 한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이 시각에 지금 집중이 되면서 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집중이 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투매를 만든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 CJ ENM,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빠지는데 신라젠 낙폭 조금 커졌습니다. 헬릭스미스 역시 2%대까지 낙폭이 커졌는데 1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펄어비스도 1%의 조정.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HLB가 그래도 낙폭을 5%대까지 좀 줄이긴 했습니다. 어제 합병 소식으로 6%가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에 7%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상승폭 모두 되돌리나 했는데 어제 상승분 중에서 거의 대다수를 되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5%대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메디톡스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에 하락 반전합니다. 같은 섹터인 보톡스 관련 섹터 휴젤 역시 1.22% 빠진데 이 두 종목 차이 4,000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워낙에 많이 빠진 모습으로 오늘은 반등이 소폭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강 후 약장세를 보였던 코스닥 그리고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던 코스피 힘이 빠진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코스피를 좀 보면은 대형주하고 좀 중형주를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상승했는데 코스피 소형주 쪽은 좀 하락을 좀 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형주하고 중형주 좀 특히 안 좋았고 소형주도 하락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소형주는 조금 적게 좀 빠진 부분에서 코스닥 대형주 쪽에 상당히 조금 좋지 않으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시장이 상당히 좀 하방으로 갑자기 장후반에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겠고 일단은 지금 이제 코스피 쪽을 뭐 선물 차트 이렇게 좀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의 1등이죠. 삼성전자의 좀 주가 좀 보고도 우리가 좀 시장의 방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그다음에 어제 지난주 금요일 계속해서 21선에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오늘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고 내일 61선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국내 시장의 좀 흐름이 다시 한번에 단기적인 좀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의 좀 시장성의 흐름이 좀 조금 더 좀 나은 쪽으로 가까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이제 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이 이제 나올 것인데 뭐 7월 달에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당장 뭐 급격하게 뭐 6월 달 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죠 19일에서 21일에 그 국회에서의 수소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도 많이 있죠. 연료 전지라든가 충전소, 부품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19일에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죠. ESS 관련된 종목 좀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내일까지도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주는 어쨌든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 발생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FOMC 회의에서 아주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발언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약간 보수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망감이 바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FOMC 이후에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전고점 부담 이후에 약간은 좀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도 보시면 연기금 말고는 이제 수급 주체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테마주로만 이제 쏠린다, 수급 쏠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낙폭과대 대형주를 사시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상승하는 성장주, 테마주 이런 섹터를
계속해서 노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언급되었던 5G 관련주, 그다음에 뭐 그래핀 관련주를 비롯한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좀 폭넓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38% 올라가면서 2098.71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0.6% 빠지면서 714.82포인트의 거래 마감합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장중에 90전 결국 내리면서 1185원 6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나요? 국내 시장도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거래소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4일 연속 했죠. 그런 다음에 5거래일 만에 매수를 합니다. 오늘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비차익에서도 510억을 매수하네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귀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긴 한데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관화 장세가 필요하다. 기관들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투신 순으로 매수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를 강화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를 약간 어설프게만 해줘도 시장은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러한 장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금 보시면 오늘도 역시 530억을 매수합니다. 투신 240억 매수하죠. 금융투자 510억 합니다. 기관화 장세가 시작이 됐죠. 외국인들이 좀 아까까지만 사실 매도했다가요. 다시 매수로 400억 전환했는데 지수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가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원했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된다면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상의 상승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어저께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뚜렷한 상승은 아니었죠. 소폭 상승하고 마감합니다. 자, 미국장은 어저께 상승한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FMC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FMC 회의에서의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식의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F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FMC 회의에서 제롬 파웰이 성명서를 통해서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
아니면은 뭔가 대응할 것만 같은 립 서비스로 시장을 끌어올리죠. 근데 미국의 차트를 보면요, 벌써 그 부분은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확대해서 볼까요? 쭉 끌어올렸던 이 모습이 전부 뭐였습니까? 무역 문제 해결이 아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고 뭔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막상 FMC 회의가 다가오면서 6거래일 동안 상승은 제한됩니다. 소폭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제한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 미국장은요, 립 서비스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정말 뭐가 나오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미국에서 FMC를 통해서 립 서비스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지나간 것 같고 뭔가 도출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금리 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앞으로 향후 뭐 내년까지 몇 번, 뭐 올해 몇 번,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을 줘야만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모습, 약 6거래일 동안 관망의 모습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항상 금리 인하라는 것은 뭐 과거 통계와는 다르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리는 경우,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바꿔주는 모습을 줄 때, 그런 때가 금리 인하였죠.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요, 14,350 정도의 지수에 있던 다우가 벤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빠져버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12,000포인트가 더 올라온 상태에서 그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립 서비스를 올렸지만 실제로 행보를 했을 때는 시장은 다른 모습을 가져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월봉 차트상으로 보시면 헤드앤숄더 완벽하게, 만약에 이번 달에 윗꼬리가 막 밀려버리면 완벽하게 대등 수치만큼의 캔들수가 나오고요.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달이 정말 중요한 달일 것 같고요. 무역 분쟁에 대해서 G10 정상회담에서 뭔가의 결과가 도출돼야만이 답이 나오는데 도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저께 하웨이가 미국의 기술에 대해서 56,000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면 일단 시장은 과격한 싸움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뭔가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말 어떤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요, 원달러가 약세를 가져온 지가 거의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달러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22일부터요 둘, 셋, 넷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개입니다. 그러면 약 2달 반을요 원달러가 약세를 지속합니다. 근데 원달러가 약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할 때 수출 기업들은요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익이. 그래서 수출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출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원달러 약세인데도 왜 무너질까요? 키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수출이 예를 들어서 탁상 같은 경우에는요 4개의 다리로 받쳐놓죠. 그래야 튼튼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입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오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라면 원달러가 약세가 돼서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상적자가 마이너스 6억 불, 6.6억 불 정도 되는데 경상적자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는 원달러 약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마도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는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원달러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야겠죠. 그렇다면 원달러가 더 올라가서 1190에 1100, 1200 정도 가지 않는 한은 일단 위험자산에는 주가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다. 수출이 뭔가 살아나야만이 또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주가가 만약에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44,800원이었나요? 이 정도 돌파 여부를 얘기했었는데 갔다가 밀렸죠. 그런 다음에 음봉을 다시 메워주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원달러 약세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험자산을 끌어올린다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물론 요즘 개별 종목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만 바라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44,700원을 완벽하게 돌파했을 때 그때는 원달러가 약세일지라도 시장의 방향성은 의외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시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우리나라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조금 시장은 더 반대로 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금리 인하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은행이 미국과 상관없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지 이 또한 우리가 궁금하게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국내 시장이요. 지금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고점에서과 저점 부분에서 놀기 시작한 지가 약 6거래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봉을 때렸지만 주봉을 한번 보면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기준선에서 윗꼬리를 맞고 밀렸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다시 메워주러 가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시장에서는 가겠다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기대 심리가 역시 미국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FMC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다리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2118포인트의 돌파 여부. 자, 그것이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으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은 2070이 무너져서 지난번 저점 다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100% 따라하기보다는 확인 사살 매매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시점은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시장이 2118포인트 하나 더 본다면 기관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진적 느는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